지금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오늘 들을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바로 영양실조와 체중 감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대한노인의학회가 공동으로 경고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30% 이상이 영양결핍 상태이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본인이 영양실조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드니까 입맛이 없는 거지, 살이 좀 빠지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덜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오해를 완전히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의 체중 감소와 어르신의 체중 감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음을 때는 살이 빠지면 지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어르신들은 살이 빠질 때 근육과 뼈, 그리고 면역세포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영양실조가 위험한 핵심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6개월 안에 체중이 5% 이상 빠진 경우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4배입니다. 살이 빠지는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경보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노인 영양실조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알아채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완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실조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양실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굶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영양실조는 훨씬 개념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영양실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신체 기능과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모든 상태, 즉 밥을 먹고 있어도 심지어 배불리 먹어도 영양실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특히 많은 유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 부족형입니다. 밥은 드시지만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잘 드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보통 체형이거나 심지어 약간 통통해 보여도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숨겨진 영양실조입니다. 이를 근감소성 비만이라고도 부릅니다. 둘째, 칼로리 부족형입니다. 전체적으로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혼자 사셔서 차려 먹기 귀찮으시거나 치아 문제로 씹기 힘들어서 먹는 양이 자꾸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기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셋째, 미량 영양소 결핍형입니다. 칼로리는 충분히 드시지만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아연, 칼슘 같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뼈가 약해지고 빈혈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나빠집니다. 이 3가지 유형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본인도, 가족도, 심지어 의사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신호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인 영양실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식욕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이 줄어들고 반대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은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부르게 느껴지고 배고픔을 느끼는 횟수 자체도 줄어듭니다. 이건 의지나 게으름이 아니라 몸의 호르몬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양도 감소합니다. 위장의 운동 속도도 느려져서 음식이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결국 더 적게 드시게 됩니다. 또한 위산이 줄면 비타민 B12와 철분의 흡수율도 크게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치아 문제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씹는 기능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아가 없거나 틀니가 맞지 않으면 고기나 채소 같은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밥과 죽, 국물 위주로 드시다 보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자연스럽게 부족해집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자 드시는 분들은 함께 드시는 분들보다 식사량이 평균 30% 이상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차려 먹기 귀찮고 혼자 먹으면 맛도 없고 한 가지 음식만 반복해서 드시게 됩니다. 이 외로운 식탁이 영양 불균형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는 여러 약들이 식욕을 떨어뜨리거나 소화를 방해하거나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약 메트포르민은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고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은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를 고갈시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주는지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십시오. 여섯 번째는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우울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장을 보거나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난 44편에서 우울증을 다뤘는데 우울증과 영양실조는 서로 악순환을 만드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영양실조를 알아채는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천천히 들어봐 주십시오. 하나, 최근 6개월 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3kg 이상 줄었다. 둘, 밥맛이 없고 먹는 양이 예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셋,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운이 없다. 넷,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멍이 쉽게 든다. 다섯,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없어졌다. 여섯,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졌다. 일곱,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멍해진다. 여덟, 감기나 다른 감염에 자주 걸린다. 아홉, 눈밑이나 손등 피부가 축 처지고 근육이 줄어든 것 같다. 열, 숨이 쉽게 차고 계단 오르기가 부쩍 힘들어졌다. 이 중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영양 상태를 점검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가까운 내과나 노인의학과 또는 보건소에서 혈액 검사 하나로 주요 영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특히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6개월 안에 체중이 5% 이상 줄었다면 이건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은 3kg, 70kg이신 분은 3.5kg이 기준입니다. 이 이상 빠졌다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노인 영양실조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감소증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이 생기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고관절 골절을 당하신 어르신의 경우 1년 이내 사망률이 최대 30%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둘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백혈구와 항체를 만드는 원료가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감기, 폐렴, 요로 감염 같은 감염병에 훨씬 쉽게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는데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진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영양 상태가 나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상처 회복 지연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C, 아연이 부족하면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욕창이 생기거나 수술 후 회복이 느린 어르신들의 많은 경우에 영양 부족이 배경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수술 전 영양 상태 개선이 회복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넷째,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뇌는 포도당,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항산화 영양소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영양 상태가 불량한 노인은 정상 영양 상태인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르고 치매 발생 위험도 높았습니다. 다섯째, 우울증과 감정 불안정입니다.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 식품에서 옵니다. 도파민을 만들려면 철분과 비타민 B6이 필요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양 불량과 우울증이 연결되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공동 발표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식사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칙 하나, 단백질을 가장 먼저 챙기십시오. 어르신들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한국영양학회 권장 기준으로 체중 1kg당 하루 1.2g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최소 72g에서 90g의 단백질입니다. 달걀 하나에 약 6g, 두부 반무에 약 10g, 닭가슴살 100g에 약 23g이 들어 있습니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반드시 한 가지 이상 포함시키십시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저지방 유제품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씹기 어려우신 분들은 계란찜, 연두부, 두부조림, 생선살, 다진 고기를 활용하십시오. 부드럽게 조리해도 단백질 함량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칙 둘,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한 끼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근육 합성과 혈당 조절 모두에 훨씬 유리합니다. 입맛이 없어서 한 끼씩 거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먹는 양이 줄고 영양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원칙 셋,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몇 끼니 드십시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블루베리, 딸기. 이런 식품들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식물성 항산화 물질이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뇌를 보호합니다. 원칙 넷,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챙기십시오. 뼈 건강을 위해 칼슘만 챙기는 분들이 많은데 칼슘은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두부에 칼슘이 많고 비타민 D는 햇빛과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에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칙 다섯, 수분을 충분히 드십시오.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서 본인이 탈수 상태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은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물이 시리우시면 보리차, 옥수수차, 곡물 종류도 도움이 됩니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특히 부족하기 쉬운 핵심 영양소 7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단백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육, 면역,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매 끼니 단백질 식품 하나씩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둘, 비타민 D입니다. 한국인 65세 이상의 약 7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뼈 건강, 면역력, 근력, 우울증 예방 모두에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햇빛을 쬐고 필요하면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셋, 비타민 B12입니다.
신경계 보호와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빈혈,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주로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에 들어있으며 위산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은 흡수율이 낮아 결핍이 쉽게 옵니다. 넷, 칼슘입니다. 뼈와 치아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65세 이상 하루 권장량은 1000mg입니다. 우유 한 잔에 약 220mg, 멸치 한 주먹에 약 250mg이 들어있습니다. 다섯, 아연입니다. 면역 기능, 상처 치유, 미각과 후각 유지에 필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게 되고, 그러면 더 적게 드시게 되어 영양 부족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아몬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섯, 오메가3입니다. 뇌기능 보호, 염증 감소, 심혈관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등 푸른 생선, 즉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선을 드시기 어려운 분은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하십시오. 7. 식이섬유입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지키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들감과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채소, 과일, 잡곡, 콩류에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를 늘릴 때는 반드시 물도 함께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이론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하루 식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와 보건복지부의 어르신 권장 식단을 기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잡곡밥 또는 오트밀 한 공기, 달걀찜 또는 스크램블드 에그 2개 분량, 두부 된장국 한 그릇, 시금치 나물 또는 브로콜리 무침 한 접시, 저지방 우유 한 잔 또는 무가당 요구르트 하나. 이것으로 아침에 단백질, 칼슘, 채소를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입니다. 잡곡밥 한 공기, 생선구이, 닭가슴살, 두부조림 중 하나, 미역국 또는 콩나물국, 색깔 채소 반찬 2가지, 귤이나 사과 같은 과일 하나. 저녁 식사입니다. 잡곡밥 반 공기에서 한 공기, 연두부 또는 순두부찌개, 삶은 나물 또는 무침 채소, 작은 고기 반찬 하나. 저녁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아도 되지만 단백질만큼은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 한 줌, 고구마 하나, 무가당 두유 한 팩이 좋습니다. 이 간식들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공급해 줍니다. 식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셔도 영양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달걀찜, 연두부, 흰살 생선찜, 으깬 감자, 부드러운 죽 형태로 드셔도 충분히 영양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믹서를 활용해서 스무디 형태로 채소와 과일을 함께 갈아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영양제, 보충제 먹어야 하나요? 무엇은 먹어야 하나요? 기본 원칙은 이것입니다. 영양은 음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 즉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보충제를 먹는다고 해서 나쁜 식습관을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보충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가 어르신에게 고려를 권장하는 보충제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비타민 D입니다. 음식과 햇빛만으로 충분한 양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 결핍이 확인된 경우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둘, 비타민 B12입니다. 특히 위산이 줄어든 어르신이나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에게 결핍이 흔합니다. 이 경우 보충제나 주사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셋, 칼슘입니다. 우유나 유제품을 전혀 드시지 않는 경우에는 칼슘 보충제를 고려하되
하루 500mg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넷,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씹기 어렵거나 식사량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를 물이나 우유에 파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어르신 전용 균형 영양 음료, 즉 어르신용 뉴케어, 그린비아 같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식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십시오.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충제를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과다 섭취 시 독성이 생길 수 있고 칼슘은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 결석이나 혈관 석회화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결핍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복용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오늘부터 딱 30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1주차입니다. 매 끼니 단백질 식품 하나씩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달걀, 두부, 생선, 고기 중 하나면 됩니다. 하루 물을 8잔 마시는 것도 함께 시작하십시오. 오늘 몸무게를 재어서 기록해 두십시오. 2주차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10분 받으십시오. 색깔 채소를 하루 한 가지 이상 드십시오. 이번 주 안에 보건소나 내과에서 기본 혈액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3주차입니다.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드십시오. 가능하다면 혼자 드시지 말고 주 1회 이상 누군가와 함께 드십시오.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4주차입니다. 다시 체중을 재십시오. 1주차와 비교해서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체중이 계속 줄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십시오. 체중 감소 원인에는 영양 문제뿐 아니라 갑상선 질환, 당뇨, 암 같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잘 먹는 것은 치료입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내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를 결정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대한노인의학회가, 한국영양학회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노년기의 영양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잘 먹어야 근육이 지켜지고,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소중한 가족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 알고 계시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입니다. 다음 편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